일단 감독님들 먼저 소개랑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째로 재생 내리는 무엇을 보나요? 연출한 황지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첫 번째로 상영되었던 주려야 사는 여자 연출 정수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보신 필름앤젠더 단편서는 단편영화 제작 지원 프로그램인 필름앤젠더를 통해서 완성된 두 편의 단편이고 이제 지금 월드 프리미어로 상영하는 자리입니다. 필름앤젠더는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올해로 벌써 7회째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13번째, 14번째 작품을 방금 보셨고요. 올해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아주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김삼아 원장님과 관계자분들 자리해 주셨는데 잠깐 자리에서 뭐 손만 흔들어 주시던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고 나서 좀 소감이나 질문 나눠주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가 좀 짧게 질문 드리고 나서 좀 객석으로 마이크 돌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아까 좀 인사랑 소개만 먼저 부탁드렸는데 좀 처음으로 관객들 만나는 자리이고 같이 영화 보셨는데 좀 소감도 궁금해서 소감 좀 먼저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매일 이제 편집실이랑 후반 작업하면서 매일 보다가 이렇게 큰 스크린으로 세게 되니까 엄청 걱정이 많았거든요. 뭔가 변수들 막 상상하면서 상영하다가 사고 나는 게 어떡하지? 뭔가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잘 끝까지 상영될 수 있어서 다행이고 보면서 좀 처음 보는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하면서 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중이 너무 안 되니까 대체 이 영화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도 되지 않고 집중이 되지 않았는데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잘 봤다고 하십니다. 혹시 좀 객석에 소개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 같이 오셨으면 인사 한번 와주셨는데 일단 주인공 세 분 중에 두 분 오늘 한 분은 대구 단편영화제 가셔서 두 분 와주셨는데 정화역의 김지훈 배우님이랑 여기 수진역 박서원 배우님 두 분 나오셨다고 하기로 스태프들도 많이 와주셨는데 연출팀 전부 와주셨고 유실 감독님도 와주셨고 촬영 감독님이랑 음악 감독님도 와주셨고 PD님도 와주셨습니다. 저도 주연 배우였던 엄마 효진 역할의 송아경 배우님 와주셨고요. 그리고 촬영 감독님이랑 조연출님 그리고 연출부 지원 와주었던 친구들 이렇게 다 같이 와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실 수 있을까요? 어디 계실까요? 맨 끝에 아경 배우님. 좀 배우님이랑 같이 늦게 들어와서 맨 뒤에서 봤는데 혼자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봐가지고 저도 너무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좀 웃으면서 편한 마음으로 보고 싶었는데 혼자 너무 다큐멘터리로 봐가지고 그래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좀 짝사랑부터 뭔가 연애 시작이랑 좀 관계 불안까지 쭉 전개되는 영화인데 이게 좀 꽤 긴 과정인데 어느 정도로 좀 축약하거나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셨는지도 궁금하면서 동시에 어쨌든 요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게 된 좀 시작 지점도 궁금해서 좀 그런 지점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만드는 과정에서도 초고가 나왔을 때부터 관계의 시작 전부터 뭔가 위태해 보이는 지점이 시작과 끝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 과정 중에 어떤 부분을 얼만큼 보여주고
어떤 부분을 보여줬을 때 가장 이 관계의 변화 양상에 사람들이 좀 이입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만큼 축약할 것이고 얼만큼 이런 보여줄 것인지 고민이 많았는데 일단 영화의 시작은 사실 그 필름젠더 제작 지원이라고 여기에 사실 너무 되고 싶어서 맞춰서 꼭 되겠다, 여기 제작 지원을 뽑히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해 공모 주제가 사실 일상 속 디지털 폭력이었는데 디지털 폭력이라는 키워드를 딱 접했을 때 상상할 수 있고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분명한 뭔가 피해 가해 그런 관계 양상이라던가 분명한 범죄를 소재에 놓고 하다 보면은 좀 매일 뉴스에서 보는 것들, 르포 다큐에서 보는 것들이랑 다르지 않겠구나. 그럼 나는 이 짧은 이야기에서 뭐를 어떻게 보여줘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좀 어떤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더라도 일상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좀 불안감 그리고 관계에서 느끼는 좀 보편적인 그런 감정을 좀 다뤄보자라는 생각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수진 감독님께도 좀 엄마의 고백으로 시작해서 좀 여러 경험들, 좀 여러 세대의 여성들 경험들이 엮이는 영화인데 중심에는 여전히 좀 모녀 관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제 전작에서도 좀 모녀 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시작된 작품인지, 그리고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이번에 좀 집중하려고 했던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영화를 제일 처음 생각하게 된 건 그 고딩 오빠라는 프로그램에서부터였는데요. 이전에 제가 찍었던 바질과 데이지라는 모녀 이야기도 사실은 퀴어 자식을 둔 부모님의 다큐멘터리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딸과 엄마의 프로그램, 또 어떤 문제를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관계를 좀 역전시켜보거나 반전시켜보고 싶다, 거기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써보고 싶다 하는 것들로 시작된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쓰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건 무겁지 않게 쓰고 싶었어요. 이런 소재들, 낙태나 내지는 미혼모 혹은 임신, 뭔가 여성과 접목되어 있는 키워드가 있을 때 매번 따라오는 선입견들이 좀 지겨웠고,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저의 방식대로 코미디화, 재미있는 드라마화 해보고 싶다는 욕망에서 시작된 거라 그래서 가장 포커싱을 두고 글을 쓰고 영화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객석에서도 좀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 약간 마이크를 넘기기 전에 소감과 현장 사진 등을 저희 계정을 태그해서 SNS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전달을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 없는 것 같고요. 객석에서 혹시 질문이나 소감 나눠주고 싶으신 관객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 관객분이요. 저는 지금 이거 영화 처음 보는데 보니까 여성영화제에선 황지우 배우하고 정수재 배우가 지금 영화제에서 올해는 아까 보니까 뒤에 계시는 감독님 말고도 같은 친구분 계시고 다른 배우님이 여기 같이 있는데 뒤에 계시는 배우들하고 아까 그 영화에 같이 했는지도 물어보고 싶고, 아까 보니까 영화에서 황지호 배우가 아까 차에 남자 배우랑 같이 사는 장면에 이게 제대로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장면에서 많은 건지 좀 물어보고 싶고, 정수지 배우는 보니까 뭐 다른 거하고 생각지 않게 조금 이게 아까 장면에서도 다들 영화에서는 이게 영화제가 원래 영화로 나올 때 부모님이 막 임신한다고 그런 얘기가 아까 장면에서는 있는데 그게 누구였죠? 근데 네, 지금 감사합니다. 일단 감독님들이시고, 네. 네. 네, 혹시 질문 되셨으면 저희 마이크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독님들이시고, 이제 뒤에 아까 소개해드린 배우분들, 이 영화에 출연한 배우분들이 맞으시고요. 어떤 장면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그냥 이어서 제가 조금 질문을 드려보면은, 내게서 무엇을 보나요 같은 경우에 좀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끝내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저는 드리기는 했고,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의 좀 정화의 선택에 대해서 좀 감독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연출하려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프로그래머님이 주어주신 질문으로 이제 이 시나리오 처음 쓸 때 이런 이야기로 전개를 해나가면 그 엔딩을 어디서 맺어야 될 것이냐, 집에 가기 전에 맺을 것이냐, 집 앞에서 맺을 것이냐, 아니면 여자가 본인은 집에 따라간 뒤에 끝을 낼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직감적으로 뭔가 그 뒤를 보여주지 않고 그 집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 결정까지만 보여주고 그 뒤를 좀 상상에 맡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퇴고하고 만드는 과정에서 그런 정화의 선택이나 극중 수진 조감독의 어떤 그런 혐의를 의심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화의 반응에 대해서 좀 많은 찬반이 있었거든요. 그 정화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또는 좀 정화의 반응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런 식으로 좀 나뉘었었는데 그래도 누군가는 뭔가 선뜻 거기서 관계를 맺거나 끊지 못할 것이고 분명히 어쩔 수 없이 그 불확실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충분히 이해해볼 수 있는 인물이고 결정이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또 거기서 끝을 내게 되었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방향에서 좀 중요한 게 어떤 형원의 뭐라고 해야 돼? 형원인 것 같아요. 또 형원을 좀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또 그리려고 하셨는지도 약간 이 영화에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처음에는 사실 이 관계에서 찾아오는 그 불안감이나 나에게 아주 익숙하던 그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사실은 내가 아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강하게 중심에 놓고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굉장히 형원이라는 인물이 처음에는 완전히 확정적인 범죄자였고 확정적인 가해자였어요. 그래서 엔딩도 굉장히 그냥 강한 스릴러의 문법으로 좀 표현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퇴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인물들이나 그 사건 자체가 좀 더 입체감 있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그런 형원의 범죄 여부, 가해 여부를 미정해 주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래서 그냥 기능으로서 작동하는 형원이 아니라 어쨌든 형원, 수진, 정화가 다 각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끔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각자만의 좀 불안감, 각자만의 의심, 각자만의 찝찝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만들면서는 배우님도 저도 모든 스태프들도 형원이 진짜 범죄자냐 아니냐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근데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어떤 단서들을 캐치하면서 쟤는 완전 이상하냐, 쟤는 완전 쎄해, 아니면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도. 그래서 좀 그런 지점도 캐릭터를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소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소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정수진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 좀 여러 가지 소재들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엄마와 딸의 이야기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좀 역전된 어떤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표현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그리고 제가 알기로 감독님도 코미디를 하고 싶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수줍어 하시기는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그래서 일단 좀 감독님께 그런 코미디라는 것은 이 장르라는 것이 좀 어떤 것인지 궁금한 게 있고 그거 이제 그 얘기하고 동시에 좀 모녀 관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뭐 이 영화를 만들고 나서 약간 생각의 변화된 지점이 있으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되게 믿고 뭔가 질투도 나는 관계인데 사실은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막 서로밖에 없는 관계이기도 되게 특수한 관계이기도 해서 좀 그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미디 제가 제일 못해서요. 그냥 제가 뭔가 가장 자신 없으면서 또 영화를 계속 하고 싶다면 필수 불가능한 장르가 코미디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잘 쓰고 싶다는 마음이 언제나 늘 커서 그래서 여기 제작 지원이 있길래 좀 그 부분을 맞춰서 해보고 지원을 해서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매번 제가 코미디를 찍어도 나오는 건 드라마더라고요. 이번에도 그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좀 계속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냥 뭐 코미디나 장르를 제가 따로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저한테는 계속 하고 싶은 장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녀 관계 저는 사실 뭐 새로운 정의나 모녀 관계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한다기보다 저는 엄마와의 관계가 엄청 가까워요. 엄청 사실은 가장 친한 친구가 엄마인 것 같고 엄마와 보낸 시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재밌는 거예요. 나는 다 독립하고 엄마와 멀어지는데 왜 나는 점점 엄마와 더 동일시 되는 것 같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엄마로부터 K 장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독립을 하는가?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 사는 게 나와 엄마를 어떻게 분리해야 좀 건강하고 완벽하게 독립이 될 수 있지? 라는 질문에서 좀 시작이 들고 그런 질문들은 사실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리고 사실 모녀관계는 아직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엄청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앞으로도 좀 다른 이야기들과 다른 장르들을 공부하고 싶지만 더불어 이 이야기들에 대한 마음도 커서 계속 써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소감과 질문 있으신 관객분 저쪽 앉아 계신 관객분 갔다가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영화 재미있게 잘 봤습니다. 그 정수진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아이 아빠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수족관 사장님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많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하필 수족관 사장님을 골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엄청 큰 고민이라기보다 저는 이녹이 주인공 이름이 이녹인데 이녹이가 꿈이 태몽이 아니라 일종의 예지몽처럼 써보고 싶었어요. 자기에게 새로운 가족 내지는 어떤 사건이 발발하기 이전에 더럽게 많은 물고기들 약간 그런 물고기의 꿈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갔으면 좋겠을까 했을 때 엄마의 새로운 애인이 사실은 물고기와 가장 관련된 사람이었다는 걸로 풀어나가고 일종의 약간의 반전으로 사용하고 싶어서 그리고 또 제가 수족관, 아쿠아리움 같은 것들을 무척 좋아해서 그래서 좀 그런 일부분을 가져와서 수족관 사장님으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분 계시거든요. 네.
전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 매년 필름앤젠더 공모전 단편 보고 있는데 올해가 가장 재미있게 감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저도 정수진 감독님께 좀 질문이 있는데 저는 제목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제가 영화를 봤을 때는 엄마도 이제 엄마 나름의 생을 살고 이제 딸도 딸의 인생을 살고 결국에는 아기도 뭔가 저는 잘 뭔가 태어날 거다라는 저만의 추측이 있었는데 어째서 제목이 죽어야 사는 여자가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제목이 이제 죽여야 사는 여자인데 사실은 그 제목에 대한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저희 멘토 선생님들, 감독님들께서도 스릴러는 이쪽인데 제 제목이 더 스릴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는 제목으로 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이 소재를 쓰고 좀 고민하는 데 있어서 그 옛날 작품 중에 죽어야 사는 여자가 있어요. 그 작품에서 제가 조금 차용이 되는 것들이 있었고 더불어 이녹이 계속해서 엄마의 아이가 죽어야지만 우리를 떠나야지만 우리 둘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자기가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엄마의 아이를 죽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엄마로부터 멀어져야 하고 멀어진다는 게 말 그대로 독립의 과정이고 엄마는 엄마 자체로 자기는 자기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과정이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필름앤젠더의 공모를 지원을 할 때 제작 의도에 사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한 거긴 하지만 어쩌면 내가 엄마 안에서 가장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엄마를 내가 죽이는 걸 수도 있겠다. 그게 뭐 킬 이런 게 아니라 엄마를 향한 지극한 동정심, 엄마를 향한 지독한 사랑, 엄마를 향한 어쩌면 끝맺어야 되는 짝사랑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을 해서 제목을 일단 1차적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다른 걸 찾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그 스릴러 제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홍지 감독님도 제목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내게서 무엇을 보나요라고 했을 때 좀 제목만 들었을 때 추측하기 쉬운 어떤 내용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촬영들이랑 좀 관련이 있는 영화이기도 하고 좀 제목을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지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고를 딱 끝을 쓰자마자 바로 떠올랐던 제목인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비슷한 극중에서 비슷한 대사도 나오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영화가 시선에 대한 이야기이자 보는 사람 그리고 바라봐지는 사람 간에 발생하는 그 다양한 그 사이에서는 로맨스도 피어날 수 있지만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수진이 누군가에게 뭔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때 수진을 향한 시선은 또 다른 속성의 것이고 그래서 뭔가 누구를 촬영한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순수하고 다정한 마음에서 발현되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사실 많은 때 그렇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상 속 찍고 찍힘의 행위도 우리가 좀 불안을 느끼게 되고 순수함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결국 관계에 있어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보는 어떤 것들이 진짜 이 사람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에게서 보는 것이 진짜 나의 무엇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내게서 무엇을 보나요? 라는 질문으로 제목을 짓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객석에서 여기 앞쪽에 앉아 계신 관객분 부탁드립니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황지우 감독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영화를 1대1 정방형 영상으로 이렇게 쭉 이야기로 보여주셨는데 혹시 그 방법을 택하신 어떤 생각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정확히는 1.2대1로 가로에 약 10%가 좌우로 있는 사이즈인데 이 큰 화면으로 봤을 때 1.2대1 화면비가 거의 정사각형으로 보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촬영 감독님이 이제 처음에 촬영 컨셉에 대해서 논의할 때 제안해 주셨던 바이기도 한데, 저도 흔쾌히 수긍을 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게 저는 두 번째 단편 영화인데요. 제가 만든 늘 보니까 아직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 영화 속에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주체가 되는 사람, 그리고 그 주체에게 객체가 되는 사람, 또 그 리버스로 그래서 그 안에 인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좀 그 인물을 잘 보여주는 방법으로서 좀 좁은 화면비의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큰 틀이 디지털 폭력, 일상 속 디지털이라는 그런 것이고, 이야기를 쓰다 보니 찍고 찍힘에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강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면비가 좀 디지털적인 어떤 뭐 인스타그램의 정방향이라던가 카메라에서 정방향 옵션이라던가 그런 디지털적인 느낌을 환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두 가지 정도 이유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혹시 소감과 질문 나눠주고 싶으신 관객분이 계실까요? 네, 여기 이쪽에 계시는 분이요. 영화 두 편 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일단 그 죽여야 하는 여자에서 질문 드리고 싶은데, 보면서 사실 결말이라고 해야 할까요? 사실 그 엄마가 이제 그 아이의 아빠를 찾지 않고 그냥 미혼모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애 아빠로 추정되는 분을 찾은 그 전개가 오히려 인상적이고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혼모로 물론 그 결말이 다 찾아난 건 아니지만 그냥 애 아빠를 찾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제 찾는 전개로 가진 이유가 있을지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되게 처음부터 웃으면서 즐겁게 봐가지고 감독님 코미디 재능이 충분히 있으신 것 같아요. 코미디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내게서 무엇을 보나요 감독님도 진짜 그 전형적인 스릴러 문법은 아니셨다고 했지만 오히려 되게 현실적인 불안을 그린 게 되게 오히려 더 와닿아서 더 스릴러로 느껴졌다고 할까요? 그래서 두 편 다 너무 재밌게 잘 봤고, 두 분 다 앞으로 좋은 작품 더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나아가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모녀 이야기였지만 모녀 이야기에 조금 국한되기보다 조금 더 앞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를 보여주고 싶었는데, 저는 그중 하나가 미혼모인 엄마의 남편 내지는 아이의 아빠를 찾는 것보다 엄마의 연애의 시작점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남성이 진짜 이 아이의 아빠인가 아닌가 보다는 이놈이 엄마의 연애를 위해서 그 사이에서 한 발짝 멀어지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좀 중요했고, 그래서 그 씬을 만들기 위해서 아빠로 추측되는 남성을 찾아가고 만나고 이놈이 그 새로운 공간의 수족관에 들어가서 자신의 꿈이 사실은 복권이 아니었음을 좀 알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잘생긴 남성을 한번 사실은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엄마의 애인은 곱게 늙은 임시완 배우님을 찾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8월 크리스마스 한석규 배우님을 찾고 있었는데, 한석규 배우님은 한석규 배우님밖에 없고 임시완 배우님은 임시완 배우님밖에 없어서 열심히 찾다가 좀 이렇게 재미 요소를 넣어보고 싶어서 film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응원 말씀도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 소감 나눠주고 싶으신 관객분? 네, 저기 뒤쪽에 앉아 계신 관객분 손 들어주셨습니다. 두 편의 영화 모두 잘 봤는데요. 저는 황지우 감독님 영화 보고 지금 가슴이 엄청 지금 감독님 영화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너무 불편해서 너무 잘 봤기 때문에 너무 지금 약간 힘들네요. 그런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그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형원이 일어나면
바로 그 형원의 핸드폰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두 사람을 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무거운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제일 좋았던 점 중 하나는 김지원 배우님이 화면에서 너무너무 반짝거리셔서 그래서 보는 내내 너무 즐거웠는데, 혹시 그 김지원 배우님이랑 작업하실 때 어떠셨는지. 제가 심어놓은 거예요. 심어놓은 게? 아닌가요? 생각 안 하는데 심겨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원 배우님 일단 질문 주셔서 너무 감사한 게 뭔가 이런 좀 정서적이지 않고 좀 더 스릴러적이기도 하고 좀 어떤 신들이 기능적으로 굴러가야 하는 영화를 처음 써보다 보니까 그런 영화 인물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하지라는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을 찾아야 할까 하면서 아예 그 백진 상태에서 배우분들을 막 찾았었는데, 그 와중에 그 김지원 배우님이 전에 출연하셨던 로맨스, 일상적인 로맨스물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한두 편 보게 되었는데, 거기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의 얼굴을 연기하실 때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그 사랑에 빠진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근데 그런 거를 좀 뭔가 클리셰적이지 않은, 그냥 마냥 그 되게 사랑 앞에서 무력해진 그런 여성의 모습이 아니라 되게 사랑에서 활기를 얻는 그런 모습을 연기해 주신 걸 보고 이 작품에도 좋은 전반부에 좋은 활기가 되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배우님의 눈이 되게 사랑에 빠진 눈도 있지만 또 상대를 예민하게 냉철하게 바라볼 때는 그 힘이랑 좀 예리함도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중적인 시선과 얼굴의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였죠? 네네, 그 정도로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이야기를 재밌게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받고 없으시면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소감을 나눠주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끝나고 또 마무리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하고, 오늘 또 이제 그 주말 낮에 와주셔서 이제 영화도 봐주시고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마지막으로 감독님 두 분 좀 인사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많이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뒤에서 제 영화보다 관객분들 뒤통수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와주실 줄 알았다면 할 수 있는 게 더 없긴 하지만 너무 재밌게, 제가 제 영화보다 지우기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또 이렇게 좋은 말씀 해줘서 오늘 기억 안고 열심히 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영되는 첫 자리인데,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화가 영화제에서 상영된 첫 자리라서 너무 떨리고 감사한 자리였고, 아시겠지만 영화제에 걸리는 다른 작품들은 원래 그러니까 결과물을 통해서 영화제에 걸리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작품은 이제 제작 지원을 통해서 뭔가 영화제가 같이 영화가 태어날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키워주시는 느낌으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다고 계속 응원해 주시면서 이 영화가 완성되는 과정을 계속 도와주셨는데, 진짜 저는 이 영화제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그 영화제에서 도움을 받은 영화로 만들어서 또 여기에서 상영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도와주신 정말 많은 스태프분들이랑 직원분들이 계신데, 정말, 그리고 멘토로 도와주셨던 감독님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가 되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 브랜드 인식 조사가 있어서 나가시는 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